엎드려! 금고 열고 금반지 전무 담아! 서울 종로 평화롭던 금은방에 울려 퍼진 비명.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총을 겨눈 상대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 투스타 여군이란 사실을. 단정한 군복 차림, 조용히 반지를 고르던 중년 여성. 하지만 눈빛만은 전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죠. 망설이는 손, 떨리는 숨결, 그리고 결정적인 틈. 그녀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후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녀는 범인을 제압하고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날 한 남자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금은방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지와 목걸이들이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둘러보며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은 중년 여성이 진열대 앞에 서서 반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43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707특임단 출신 투스타 여군이자 현재 국방부 전략기획단장입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로 어떤 게 좋을까요? 강지원이 점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죠.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절제된 말투였습니다. 휴가를 내어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러 온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 반지가 인기가 많으세요. 어르신들께서 특히 좋아하시거든요. 점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반지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에 어울릴 만한 반지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강지원의 시선은 온전히 반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진열대에 비친 거울을 통해 금은방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입구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 남성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 남성은 이미 금은방 앞을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손을 주머니에서 뺐다 넣었다 반복하고 있었죠. 강지원의 예민한 촉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강지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죠. 남성의 행동 패턴이 명백히 수상했습니다. 목적이 있어 보이면서도 주저하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방 안의 다른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은 손녀 선물용 목걸이를 찾고 계셨죠. 중년 남성은 아내 생일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점원들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강지원은 다시 반지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평생 자식들만 챙기시느라 자신을 위한 선물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신 어머니. 항상 돈 아껴라,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이번 칠순만큼은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지원의 눈에는 여전히 그 남성의 모습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금은방 바로 앞에 서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그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말이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지원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 반지로 하겠습니다. 강지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포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지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은방 입구의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서성이던 그 남성이 마침내 들어온 것이었죠. 강지원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남성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마와 목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원의 시선이 남성의 손으로 향했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검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 망치였습니다. 강지원은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고객이 아니었죠. 그녀는 조용히 몸의 중심을 낮추며 언제든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강지원은 이제 확신했죠. 이건 강도였습니다. 금은방 안의 평화로운 오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강지원은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곳의 무고한 사람들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장에서처럼 매서워졌습니다. 남성이 금은방 문을 닫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지원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황을 재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금은방 내부에는 총 6명의 민간인이 있었죠. 젊은 커플 할머니, 중년 남성, 그리고 2명의 점원. 모두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로 보이는 남성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하반부를 가렸지만 눈가의 주름과 이마의 깊은 골을 보니 중년으로 보였죠. 손에 든 망치를 꽉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강지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이미 행동에 옮겼을 텐데 이 남성은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망설임과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금은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젊은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죠. 커플 중 남성이 여자친구를 끌어안으며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점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금고 열어. 빨리. 금반지 전부 담아. 남성이 권총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오히려 울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원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열대 앞에 서서 남성을 관찰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포보다는 냉정함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전 현장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아줌마도 엎드리라고. 강도가 강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죠. 대신 남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지원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발 빨리 해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원 중 한 명이 떨면서
금고 쪽으로 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가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보석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으악! 여직원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성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죠. 권총을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남성이 여직원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원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몸놀림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남성이 권총을 휘두를 때 강지원은 이미 그의 곁에 서 있었어요. 강지원의 손에는 작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장비였죠. 전기 충격기가 남성의 팔목에 닿자마자 그는 으악하고 소리를 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균형을 잃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그의 등을 정확히 타격했죠.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강지원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어요. 모든 일이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은방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강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누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남성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성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강지원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압한 범죄자들 중에서 이렇게 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저항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이 남성은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저를 안 써줘요. 강지원의 손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폐암 말기예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남성이 계속 흐느꼈습니다. 미쳤던 거죠. 제가 미쳤어요. 금은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공포에 떨던 사람들도 이제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강지원은 조용히 남성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씀 이해는 됩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했는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은방의 긴장된 하루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았죠. 하지만 강지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금은방 앞에 멈춰 섰을 때 강지원은 여전히 남성을 제압한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죠.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금은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재빠르게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죠. 강지원은 그제서야 남성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강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강지원이 군 신분증을 내밀자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국방부 전략기획단장님이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이 끌려나가는 동안 강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욱이라는 이름을 경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46살 건설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서진욱 씨와 함께 서에 와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강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 강지원은 서진욱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여러 번 받았대요. 이제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담당 형사가 강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중장년층 실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강지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진욱이 처한 상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죠. 25년간 성실히 다닌 건설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고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계속 좌절됐다고 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 돌봄 비용이 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욱 씨 통장에는 1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진술이 모두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강지원은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계속 서진욱 생각을 했어요. 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체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강지원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응, 지원아. 오늘 선물 사러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니? 강지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내일 다시 가볼게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다치지는 않았지?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강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욱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도요. 어머니가 폐암 말기예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강지원 자신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시긴 했지만 만약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신다면 어떨까요? 자신은 군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지만 서진욱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종로 금은방 강도 사건, 군 장성에 침착한 제압으로 마무리 범인 서진욱 46세, 구조조정으로 실직 후 생활고 극심 어머니 병환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범행 동기로 추정. 기사는 짧았지만 서진욱의 상황을 담담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신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강지원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배경을 알고 나니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웠어요. 강지원은 신문을 덮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욱의 이름이 인쇄된 활자들이 유독 선명해 보였죠. 그리고 그날 금은방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강지원은 조용히 코트를 걸쳤습니다. 갑자기 나가고 싶어졌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종로구 주민센터였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금은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강지원은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과 앞에 서서
강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진욱은 이미 경찰에 체포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진욱의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아들이 사라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거라는 것도요. 강지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민센터 복지과 창구에는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원이 다가가자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자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신문에서 본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지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종로에서 일어난 서진욱이라는 분 말입니다. 복지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강지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사가 강지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진중한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강지원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실직 상태였고 어머님 병세가 깊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서진욱 씨 경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하지만 중장년층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의료비 지원도 알아볼 수 있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죠.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요. 복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요청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후원 같은 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요? 어머님 병원 동행이나 각종 서류 준비 도움, 재취업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더 절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강지원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서진욱 씨가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강지원은 주민센터를 나서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진욱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과연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강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서진욱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복지사가 언급했던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있었고요. 토요일 오후 강지원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병인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간호사실에서 물어봤어요. 서진욱 씨 어머님 문병을 왔는데요.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인입니다. 아들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왔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강지원은 꽃다발을 사서
그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진욱 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진욱이가 무슨 일 저질렀다고 하던데 정말 미안해요. 강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을 탓하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진욱 씨도 곧 나아질 거예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애가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데. 강지원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욱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었을 뿐이죠. 할머니는 강지원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도 찾아와 주시고. 강지원은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진욱이 지인이라고만 하면서요. 할머니께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병원 스케줄도 함께 확인하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서진욱을 체포한 것이 맞는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교도소 안의 서진욱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운동, 식사, 작업, 그리고 긴 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서진욱은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생각만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감방 동료들은 서진욱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그는 싸우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진우가 뭔가 다르네. 같은 감방에 있던 김 씨가 말했습니다. 보통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적응 못해서 난리인데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후회만 될 뿐이죠. 후회? 뭘? 서진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 그리고 바보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 김 씨는 서진욱의 사연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야. 사람 다치게 한 건 아니니까.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쳤다면 서진욱이 몸서리를 쳤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진욱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첫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거라. 병원에서 친절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특히 자주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참 고마운 분이야. 너도 거기서 건강 챙기고 나쁜 생각하지 말거라. 서진욱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계셨고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 친절한 분이 누구일까요?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루하루 바르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진욱은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주어진 작업도 성실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교도소 내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컴퓨터 기초과정도 수강했어요. 서진욱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직업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출소 후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일까요? 서진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관리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고요. 서진욱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서진욱은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온 것이었어요. 서진욱 씨, 출소 후 취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로구 소재 복지관에서 행정보조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소 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과자인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곳이 있다니요. 그것도 복지관에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욱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서진욱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사회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출소 전날 밤 서진욱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집에 갑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겠어요. 어머니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출소 당일 서진욱은 간단한 짐만 들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주민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진욱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떳떳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버스가 종로구에 도착했을 때 서진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복지관에서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말이에요. 서진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의 첫 출근 날, 서진욱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이야. 서진욱이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이름표를 다는 것이었어요. 서진욱 행정보조라고 적힌 작은 플라스틱 이름표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욱 씨,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새로운 팀원으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진욱은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첫 업무는 복지 신청 서류 정리였습니다. 의외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직 후 3개월째 구직 중이시네요. 서진욱이 서류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즘 중장년층 재취업이 쉽지 않거든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겪었던 일이라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죠.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진우가 일은 어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사람들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아요.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또 오셨더라. 그분이요? 내가 얘기했잖니. 자주 오시는 분. 오늘도 과일을 가져다 주시고 가셨어. 서진욱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간병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더라.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진욱이 지인이라고만 하시고. 지인이라고요? 서진욱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의 지인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참 고마운 분이야. 병원 스케줄도 챙겨주시고 필요한 것도 물어보시고 천사 같은 분이야. 서진욱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 대신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복지관으로 돌아온 서진욱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복지 신청자들의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서진욱 씨,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관장이 칭찬했습니다. 덕분에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받은 입장이라 더 잘하고 싶어요. 퇴근길에 서진욱은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였어요. 그런데 병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군복을 입은 여성이 앉아 계신 거였어요. 그분이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서진욱이 인사했습니다. 군복 입은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욱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서진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강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제서야 서진욱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금은방에서 자신을 제압했던 그 여군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께 그 얘기 안 하셨죠? 강지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지인이라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은 느끼셨어요. 진우가 이분이 그 고마운 분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돌봐주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잘못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강지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서진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복지관 일은 어때요? 강지원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강지원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님. 강지원이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참 고마워. 강지원이 나간 후 서진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진우가 무슨 일이야? 아는 분이야? 네.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날 밤 서진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대신 다시 살 기회를 준 사람.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구나. 서진욱이 생각했습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복지관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서진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고 업무에도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욱 씨, 이번 달 민원 처리 건수가 정말 많네요. 관장이 월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서진욱 씨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진욱은 복지 신청자들과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직의 아픔, 가족 부양의 부담, 사회의 냉대 같은 것들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서진욱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서류만 보더니 여기서는 내 마음까지 알아주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욱은 자신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히려 지금의 일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서진욱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서진욱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서진욱은 뛰듯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며칠 안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어머니를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죠. 서진욱은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원이 들어온 것이었죠. 그녀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강지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악화되셨대요. 의사가 며칠 안에라고.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진욱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서진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지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다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당신이 행복한 거였을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서진욱은 강지원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이틀 후 어머니는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서진욱이 손을 잡고 있을 때였죠. 진우가.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너 잘하고 있지?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강지원을 발견하셨어요. 고마운 분. 여기 계시네.
강지원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우리 진욱이 돌봐줘서 괜찮아요. 진욱 씨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강지원의 손을 약하게 잡으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진욱이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혼자서는 아직 불안해서. 강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복지관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강지원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욱이 장례식 후 강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편안해 하실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좋은 어머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머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사세요. 서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일 후 서진욱은 복지관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힘내세요, 서진욱 씨. 어머님도 당신이 계속 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욱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욱아, 너를 도와준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해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서진욱은 메모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욱은 매일 어머니 없는 현실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복지관 일은 계속했지만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서진욱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꽃집에서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샀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상자에는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를 적었어요. 서툰 글씨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해. 서진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원이 자주 가신다고 들었던 종로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죠. 서진욱에게는 인생이 바뀐 운명적인 장소였어요. 금은방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강지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진열대 앞에서 반지를 보고 계셨어요. 서진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가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강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꽃과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지원이 선물을 받으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서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좋은 분 얘기를요. 지금은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강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평안하게 가셨어요. 당신이 지켜봐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요. 저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서진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신이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서진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총 한 방 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2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금은방 안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전에 모든 일이 일어났던 그 시간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복지관 일은 어때요? 강지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매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라고요. 강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게 더 대단한 일이잖아요. 강지원은 서진욱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서진욱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반지를 사러 왔어요. 몇 달 전에 못다 한 일이거든요. 아, 그때 그 일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의미의 반지를 사려고 해요. 강지원은 진열대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반지를 골랐어요. 이 반지요. 점원이 다가와서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강지원이 점원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서진욱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거겠죠. 금은방을 나서면서 강지원이 말했습니다. 서진욱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잘하세요.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2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욱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분께 인사드렸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서진욱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말씀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한편 강지원은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선택,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총을 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것을. 서진욱을 쓰러뜨리는 대신 일으켜 세우기로 선택한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그녀는 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별이 빛나는 이유구나. 금은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사람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서진욱은 복지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했고, 강지원은 힘보다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곳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총이 아닌 마음으로, 처벌이 아닌 회복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